저희가 이제 그 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오늘 배우명 주제가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한때는 이제 뭐 광주 사태라고 했었으나 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정했고요. 우리는 그냥 5월 18일 날 시작됐다 정도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도 치열하게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었고 지금 이 사진 보면 딱 선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민주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권력의 힘이라는 어떤 대치점인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진짜 신기하다. 소중한 기록이다. 맞아요. 비상개혁 즉각 해제하라. 뉴스에서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 5.18 민주화운동에 그 전두환이 중심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을 보면 비상계엄 해제하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1979년 이제 11.6 사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대부분 다 민정이양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면 워낙 그 박정희라는 한 1인 존재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강고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시스템은 해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었던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연히 민정이양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상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김재규가 11.6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11.6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보안사령관이었었던 전두환한테 체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군부 입장에선 자신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12.12 군사반란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5.18까지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신군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권력을 장악할 것이냐 핵심적인 좀 고민이 되는 거고 크게 이제 두 가지 계획이 서요. 하나는 군을 투입한다. 특정한 상황에 군대를 빨리 투입해서 상황을 조기 장악한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려진 게 충정작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충정작전.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을 투입해서 민주화 운동을 조기에 막는다라는 어떤 개념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발상이지만 이때 이제 시도가 된 거고 또 하나는 보통 K공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언론을 통제하겠다. 언론을 통제해서 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모르게 만들겠다. 이것도 좀 중요하게 가는 거죠. K공작이 뭐예요? 그 K. 이 K를 갖고 지금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K가 도대체 뭐냐? 코리아냐? 아니면 그 당시 이제 삼김이라고 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는 야권 정치들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할 거냐? 혹은 전두환 대통령을 킹으로 만들 것이냐? 킹이냐? 그죠?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정확하게 K공작의 K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 당시 초기에 K공작에 나타났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하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거. 또 하나는 이 삼김, 특히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야권 지도자들이 민주화에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계속 이렇게 나쁘게 보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신군부가 부득이하게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니까 정통을 부여받으려고. 너무 무섭고 위험한 발상이더라고요. 먼지를 흘리려고 했던 거 같네. 그렇죠. 학생이 우리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많이 했어요. 저 예전에 4.19 때도 학생분들이 많이 3.1운동, 60만세 운동, 그리고 구마민주항쟁, 저기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다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국의 민주화는 학생들이 다 이뤘다. 학생 운동이 어떤 포커스를 많이 두게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했던 건 대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12 군사반란 이후의 어떤 상황을 가장 예민하게 봤던 게 학생들이었고 이 당시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서울역 앞에서 전국의 대학생들, 서울의 한 35개 대학 다 모여서 서울역 앞에서 이 어떤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요구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서울의 봄 시가 격렬하게 있었고 그때
그때 모였던 대학생들이 뭐 숫자로 따지게 되면 한 7만 5천에서 10만 명 사이. 그러니까 서울에 다 모인 전국에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거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중요한 거죠.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다 이걸 다 연락 소식을- 돌린 거죠. 총학기를 다 연결하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회군이란 말을 썼는데 서울역 회군을 결정하는 거죠. 일단은 좀 관망하자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이 뿔뿔이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대학생들은 기민하게 반응하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좀 모호하고 아까 그 만화처럼 네.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겠으니까 약간 불안하지만 에이 그래도 관망세. 어차피 유신 체제 끝났고 그때만 하겠어. 그렇죠, 그렇죠. 설마란 말이 진짜 맞았을 설마 것 알겠죠.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서울과 경인 지역의 학생들이 해산을 했을 때 광주 지역에서는 집회를 계속 좀 이어갔다고 해요. 이제 금남로 일대와 전남도청에 이제 학생분들 또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뭐 체류탄 한 번 터지지 않은 평화 집회였다고 하시고 근데 그때 약속을 했던 게 만약에 휴교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교문 앞에서 모이자라고 약속을 했고 또 17일과 18일은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약간 휴식을 취하면서 사태를 좀 한번 관망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생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면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신군부를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에서는 군사를 투입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권력을 잡는 여러 플랜들이 나타나요. 벌써 보세요. 1979년 10월 26일부터 6개월 정도가 흘러버렸어요. 6개월이 더 흘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엄으로 갈 거냐? 빨리 민주주의로 가자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엄령 해제하자. 이 5월 12일 날 이런 제안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느끼는 거였죠. 신군부 입장에선 빨리 이거를 밀어붙이지 않으면 완전히 밀릴 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은 5월 17일 날 비상국무회의를 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이조와 비상국무회의지 실질적으로는 군인들 다 와 있고 무장한 상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실상 회의가 없이 그냥 통과를 시키면서 5월 17일 날 계엄령을 전국에다 확대하면서 전국에 군대가 투입될 수 있는 아주 그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은 5.17 쿠데타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 말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12.12 군사반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권을 장악했다라면 이제 시민 세력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5.17 쿠데타 이렇게 부르기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광주 일대에서는 서울과는 다르게 계속 시위도 있었고 이 사태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충돌 지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군대가 전국의 주요 대학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생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각각의 대학에 다 파견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곳 주요 대학의 군대가 이미 들어오죠. 그래서 작전 자체는 이제 0시를 기준으로 5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시작이 되고 새벽 2시 정도가 되면 이미 군대가 학교를 다 장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이 되니까 10시경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오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본인들의 권리인 건데 군대가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니, 우리 학교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 나오니까 빨리 해산하라고. 그럼 이제 따지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충돌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군인이 곤봉을 뽑아들여서 막 때리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가라고 안 가니까 광주에서 이제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작이구나 이제. 일부 학생들은 상황을 계속 관망해서는 안 되고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런 것 때문에 왔던 거고 또 사실은 또 많은 학생들은 그냥 고시 공부하려고 평소처럼 찾아왔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갔다 볼 수 있는 거죠. 경찰 병력으로도 충분히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막을 수 막을 수 있었는데 있죠. 갑자기 7공수단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7공수단. 예, 그 7공수단이 뭐 요일 암살, 막 그 게릴라전 특화된 훈련이 특수부대거든요. 이걸 굉장히 좀 과잉적으로 된 게 아니냐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공수부대가 올 이유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경찰력으로도 충분히 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언론도 이제 막 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네스코 기록 문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좀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하나 또 5월의 일기라고 해서 일기. 그때 또 학생인데 초등학생이네. 당시 이제 광주 동산초 6학년 김현경 학생이 쓴 건데 제목은 무서움. 예, 무서움. 6학년 어린이 나는 정치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어머. 아빠 말에 따르면 시내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의 데모가 또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 위기가 벗어나야겠다. 초등학생이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5월 18일에 일기. 그렇죠, 그렇죠. 몸이 떨리는 것 같다잖아. 얼마나 두려우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금남로로 오게 됩니다. 네, 금남로로 오게 되고 왜냐면 금남로가 제일 사람들도 많고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있는 곳이고 여러 이유가 있기 오픈도 때문에 개방된 곳이니까. 학교에서 이제 금남로로 오게 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시민들도 이거 뭐지? 그리고 왜 우리 학생들이 맞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들 뭐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이 엉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그때부터 구호들이 나타나요. 뭐냐면 비상계엄 빨리 끝내라. 그리고 전두환 물러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왔던 정보 그리고 올 게 왔구나.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면 이렇게 될지도 몰랐던 사실이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확신한 거죠. 실감을 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구호가 나오니까 금남로 일대가 5.18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